전복된 해부학적 풍경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배진호라고 합니다. 일단 전복된 해부학적 풍경이라는 이름은 전복되는 먼저 저희가 비이상적인 움직임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뒤집어진, 그래서 전복된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살덩어리 혹은 뼈 구조물로 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또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행위들을 저희가 어떠한 공간에서든 이렇게 즐거운 언어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곳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체명입니다. 일단 안무가가 해야 하는 것은, 저는 안무가는 설득을 시켜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이제 단원들이랑 어떠한 내용으로 내가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정해졌을 때 그들을 이 목적지까지 제가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설득을 계속 시켜야 되는 작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을 단원들이랑 같이 열심히 만들어서 그거를 관객들에게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안무가로서의 배진호는 그냥 굉장히 제가 생각보다 남들에 비해서 머리가 조금 그래도 잘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무를 할 때는 굉장히 버퍼링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번아웃된 상태로 항상 이렇게 친구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좀 약자가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표로서의 배진호는 이 단원들을 다 이끌고 이들한테 좀 좋은 컨디션을 제공을 해야 되고, 작품으로서도 이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은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강압적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편입니다. 저는 저의 작업물들은 사실 크게 어떻게 특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검은색 중에 반타블랙이라는 색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빛을 흡수하는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반타블랙 색상이 어딘가에 있으면은 거기가 마치 블랙홀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정말 검정색만 보이는 그런 색감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작업물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업물들은 다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한 작업물들이에요. 제가 뭐 예를 들면 10대 때 느꼈던 어떤 기억들을 안무로 다 풀어냈거나, 그리고 20대에 느끼는 감정들이 또 다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조금 섞으면서 안무를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겉으로는 좀 활발하지만 작업을 할 때 저라는 사람을 되돌아보면 좀 부정적인 면이 저를 만들어줬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작업물로 나왔을 때는 좀 부정적인 장면들도 있고 좀 폭력적인 장면들도 좀 가미가 돼 있지만, 그러한 감정들이 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마냥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이 때 제가 느꼈던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을까? 그 나이 때 친구들이, 네, 그러한 믿음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만의 어떤 구조 요청이라는 메시지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희망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치여져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결국은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가, 이거를 마냥 부정을 할 수는 없으니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저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녹아내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그것 또한. 일단 작년에 시댄스에서 올렸던 2122.21222 책은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돌이켜 봐도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책이라는 작품이 막 제가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았어가지고 정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이 집중하는 기간 동안 내가 그 주제에 맞는 생각했던 재료들을 녹여내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사실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타 작품의 연습 기간보다는 조금 짧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몰입감을 제가 가지려고도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나이대에 생각하는 어떠한 그 주제를 잘 풀어내려고 좀 열심히 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오히려 지금은 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시댄스에서 올려질 두 번째 성 주제로 된 작품은 일단 가제가 있어요. 가제가 있는데 가제는 이제 스파이시 소스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타인과 타인이 마주했을 때 그리고 서로가 사랑을 나눌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런 호르몬들 혹은 타인에서 타인에게 넘어가는 어떠한 체액들, 분비물들이 넘어가고 그것이 결합이 되면은 마지막은 그게 매운 소스로 완성이 될 거다. 근데 여기서는 작년에는 약간 좀 시네마틱스럽게 구성을 좀 했다면 이번에는 좀 어떤 그런 몸의 언어를 조금 더 창출을 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라는 거를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필요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나오는 악영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몸에 해로운 어떤 호르몬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질병이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다 같이 복합적으로 좀 이번에는 다양하게 녹여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로 살이 이제 5주년을 맞이를 해서 좀 기념적으로 두 번의 큰 공연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에 이제 곧 다가오는 7월에 저희 단원 중에 2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30분씩 작품을 올릴 예정이고요. 더블 빌로. 그리고 좀 거의 저희 단체한테는 굉장히 특별하지만 저희 모든 단원이 다 더블 캐스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작품 끝나면은 조금 인터미션 혹은 관객과의 대화가 있는 후에 다시 또 두 번째 작품을 모두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서로 도와주면서 힘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연말에 하나 또 이제 2개의 작품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사실 연초에 투표를 한번 해봤었어요. SNS를 통해서. 근데 많은 관객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작품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작품 그리고 신작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극장이 아닌 좀 굉장히 특별한 공간에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습관은 작업할 때의 습관과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습관 2개가 나눠져 있는데 작업할 때는 제가 멍을 정말 많이 때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단원들한테 어떠한 타스크를 이렇게 던져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퍼링이 계속 생겨가지고 뭐 누구누구야 약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계속 이러고 있거나 버퍼링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눈을 갑자기 초점이 없어지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작업을 할 때도 항상 지금 저 사람 지금 이게 버퍼링 생겼다 그래서 뭐 놀리고 그런 습관이 있고요. 일상적인 습관에서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습관적으로 노래를 그냥 혼자 작게라도 부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그거 그냥 따라 부르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막 좀 그만 불러라고 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어서 미안해 그냥 이럽니다. 바보 같은 습관이. 제가 징크스는 사실 딱히 없는데 이게 바로 징크스인가? 라고 했던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안무를 할 때는 아니었는데 항상 제가 콩쿨 전날에 이게 정말 의도치 않게 단어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동물의 배설물을 밟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무조건 다 1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정말 저도 신기할 정도로 제가 콩쿠르에 나갔을 때 2번이나 그 전날에 정말 의도치 않게 밟아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다음날 다 1등을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큰 지원 사업을 이제 냈는데 그 전날에 결과 나오기 전날에도 그 새의 배설물이 모자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는 그 똥을 항상 배설물을 항상 마주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것이 좀 생겼습니다. 네. 제가 옷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젊었을 때보다는 옷을 막 많이 욕심을 내지는 않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화려한 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화려한 거를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모던한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모던함을 이제 충족시켜주는 브랜드가 저는 르메르라는 브랜드 혹은 더로우라는 브랜드를 좀 좋아해서 즐겨 입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아메리카노만 마셨는데 제가 그냥 유튜브 보다가 어떤 외국 바리스타 분이 찍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그 바리스타 분께서 진짜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라떼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보고, 근데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카페 라떼만 드세요. 정말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그러시는데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카페 라떼를 즐겨 마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카페 라떼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원두가 정말 좋은 품질로 만들어내는 그런 카페를 좀 찾아서 일부러 좀 먹으려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카페 라떼를 즐겨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사실 특정진 연습복은 없고 어느 날은 좀 기장이 숏한 티셔츠나 민소매를 입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입는 이유는 배에 자꾸 힘을 주게 제가 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이제 즐겨 입는 크롭탑이나 이런 거를 안 입어봐서 몰랐다가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다양하게 연습복을 입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입어봐야지 했는데 그게 또 굉장히 면이랑 이런 게 너무 얇아서 좀 편리하기도 하고 배가 조금 이제 기장이 짧다 보니까 배를 자꾸 힘을 줘서 제가 몸을 쓸 때 이 라인들을 안 보였던 라인들을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입고 정말 숏한 반바지를 입기도 하고 큰 바지도 입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실 그런 거는 구애받지 않고 입는 편이고, 제가 안 입는 거는 오히려 올 블랙을 즐겨 입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는 의외로 올 블랙을 입으면은 뭔가 기분이 안 나서 조금 다양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무용을 이제 한 20년을 가까이 해서 이제 몸을 키우는 운동은 무용수들한테 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을 때도 물론 거기 단체는 이제 흑인 단체이다 보니까 피지컬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너네는 항상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냐,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10명이 다 몸 키우는 운동은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무용할 때 필요한 근육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근육이 생겼을 때 오히려 다른 근육을 쓰게 돼서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맨손 운동 정도, 그리고 코어 운동을 주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아, 유산소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춤이 어찌됐건 무산소일 때도 있고 유산소일 때도 있다 보니까 그 고통을 참기가, 저는 1시간 공연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버텨내야 되니까, 근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짧고 굵게 근력 운동. 저는 좀 이게 하나를 특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게,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 차에 가방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댄서로서 들고 다녀야 되는 가방 큰 게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데일밴드랑 가위, 뭐 실바늘도 있고, 마사지 건이랑 이런 것도 있고, 테라밴드, 볼 막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정말 사실 그런 무거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녔던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그냥 뭐 에코백이나 아예 안 들고 다니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차에서 이렇게 빼서 쓰는 편입니다. 저는 샤워를 할 때 거울을 봅니다. 보는데 그 막 외모를 보려고 저는 보진 않고, 저는 진짜 이상한 게 거울 앞에서 춤을 춰요. 근데 그게 무용동작 연습하느라고, 이게 사실 이렇게 거울이 가까운 상태에서 제 몸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 음악을 항상 틀어놓기 때문에, 근데 그 음악도 무용 음악을 항상 틀어놔요. 막 팝송 이런 걸 틀지 않고. 그래서 샤워 다 하고 혹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 탈의를 한 상태에서 막 움직여봐요. 척추 막 이런 거, 그런 용도로 거울을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제 신체를 막 사랑하는 편은 절대 아니어서, 그 어렸을 때서부터 그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깊게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정말 노력을 지금까지도 그래서 더 강박이 있는 상태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굳이 꼽자면 저는 손가락입니다. 그 손이 생각보다 예뻐가지고 그래도 손이지 않나 싶어요. 네. 최근에 제가 저는 사실 이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제 스스로한테 슬픈 얘기인데, 화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해서 마주한 상황이 있을 때 화를 낸 적이 굉장히 많은데, 속으로. 근데 겉으로 표현을 한 적은 정말 한 근 5, 6년 동안 한 번도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은 제가 그 화를 낸 이후의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남을 해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속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어서 정말 화를 안 내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참는 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는 않고 속으로는 화를 정말 미친 듯이 내요. 네. 저는 저희 단체에 있는 모든 단원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진짜 편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사실 다 웃긴데, 안 웃긴 친구가 딱 한 명 있고 다 웃긴데, 제일 제 기준에서 웃긴 친구는 강현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제가 이제 영입해온 친구인데, 처음에는 그런 이미지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대화하고 이랬을 때는 그냥 개성이 너무 강해서 너무 좋다 했던 친구인데, 요즘은 그 친구가, 저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뇌를 디톡스를 했다고. 애가 갑자기 생긴 거는 너무 무섭게 생기고 막 개성이 너무 뚜렷하게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너무 디톡스가 돼서 거의 뭐 유아 수준의 행동을 많이 하거나, 저한테 항상
저를 너무 좋아해주는 친구인데 저한테도 네 형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해요. 모든 대답을 네 형, 형 감사합니다 형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웃겨요 저는. 그리고 하는 행동들도 웃기고 해서 현욱이가 제일 저는 즐거운 친구입니다 보면. 어릴 때 연예인들을 많이 따라하긴 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장기자랑을 항상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동방신기를 제일 많이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신기 노래 중에 옛날에 뭐 오정반합, 뭐 Wrong Number 막 이런 노래를 수련회 때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네. 요즘은 좀 꿈을 안 꿉니다.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근 1년 전만 해도 꿈을 정말 많이 꿨던 사람으로서. 근데 요즘은 사실 제가 불면증이 너무 많이 심한 사람이에요. 정말 뭐 한 14시간을 움직이고 집에 들어오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뭐 아침 9시까지도 잠을 못 자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어떤 보조제를 좀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전만 해도 꿈을 너무 많이 꿨었고, 그리고 특정적으로 똑같은 꿈을 꾼 게 한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말 초등학생 때서부터 성인이 돼서도 그래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똑같은 꿈을 꾸는 그러한 것들은 좀 가끔 아직은 있습니다. 네.